자, 최근의 생존경제 전번주에 이어서 우리 통계청 그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점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일시적인 문제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보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통계적인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죠.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여러분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왜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심화될 거고요. 하나는 조사하면 할수록 심화될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심화되고요. 두 번째는 조사하면 할수록 심화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이거예요. 대한민국 빈부격차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령화입니다. 일본이 빈부격차가 완화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으시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때요? 빈부격차 심해요? 안 심해요? 다 그냥 다 도찐 개찐이죠? 다 같이 분식집 가서 라면 떨어 먹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빈부격차가 완화됩니까? 심화됩니까? 여러분, 20대가 진위계수가 높겠어요? 60대가 진위계수가 높겠어요? 진위계수 빈부격차 말하는 거지만 당연히 나이가 들면 빈부격차는 심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는 사회는 당연히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령 빈곤율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노령 빈곤율이 거의 5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낮출 거냐가 사회적 문제가 더 점점 심화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면 25세 때에는 빈부격차의 2005년도에 조사했을 때 진위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위계수 빈부격차가 뭐하다? 심화되는 거죠. 저것도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조사했을 때 25세 때에는 빈부격차가 진위계수가 0.2가예요. 0.2. 굉장히 평등한 거죠. 그러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64세가 됐더니 진위계수가 어떻게 된다? 0.35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진위계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심화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재밌는 거예요. 95년도에 비해서 나이에 따른 빈부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잘 내리고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걸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죠. 오케이? 95년도에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변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방 나오죠. 그럼 옛날에 뭐가 돼요? 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빈부격차가 별로 심화되지 않았었는데 요새 나이가 먹으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든지 아니다든지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느 해에 어떻게 조사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빈부격차가 뭐해진다? 심화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통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통계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95년도, 2000년, 2005년에 비해서 2009년도 젊은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어떻게 됐다? 심화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흑수저 얘기가 왜 나왔느냐? 통계가 금방 말해주죠. 아,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들만 뭐가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모두 젊은 애들도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구나. 이게 통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흑수저 논란이 나오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일부 꼰대 아저씨들 뭐라 그래요? 아, 요새 젊은 애들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통계는 전혀. 통계가 정확하면요, 통계처럼 재밌고 말을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2009년이라도 마찬가지로 더 높아졌죠. 2009년 때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화됐다는 게 금방 느껴지시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언제를 조사하더라도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뭐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빈부격차 심화를 막았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죠? 빈부격차를 갖다가 진위계수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안 높아지고 있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뭐 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위계수가 같이만 가더라도.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본이 빈부격차가 완화될 수 없는, 진위계수가 떨어진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더 평등해집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빈부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더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왜? 지금 모든 조사는 아까 제가 무슨 동향조사라고 그랬죠? 기억하시겠어요? 가계 동향조사예요. 그럼 조사 단위가 개인이에요? 가구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개인 단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구 단위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7명 분이 살고 있죠. 저분들의 가구 소득이 1억이에요. 자, 가구 단위로 조사하면 한 가구밖에 조사 안 했죠. 그럼 비교 가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빈부격차는 아예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딱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럼 이제 가구가 한 가구예요? 두 가구예요? 두 가구죠. 뭐가 발생했어요? 빈부격차가 발생하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가구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졌어요. 그럼 빈부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더 심화되죠. 그래서 핵화적화는 기본적으로 오케이? 네, 빈부격차 심화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조사를 때리면 빈부격차가 완화될 수가 없어요. 제가 두 번째 말한 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가구 수는 인구는 늘어요, 안 늘어요? 거의 안 늘죠. 하지만 가구 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죠. 그러니까 가구 소득 조사를 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저절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심화된다고 얘기했고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더 심화된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게 경제를 보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좀 있으면 이제 내년에 결혼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후년엔 뭐 하실 거예요? 이혼하셔야죠. 결혼하셨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원래 가구 소득은 4천만 원이고 여기는 뭐다?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빈부격차가 약간 있죠. 두 집안 사이에, 두 가구 사이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혼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내가 소득이 없으셨고요. 여기는 남자가 소득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 빈부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구 소득을 갖다 조사해서 빈부격차를 냈을 때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1인 가구가 감소해요. 엄청 증가해요. 지금 1인 가구시죠? 1인 가구시죠? 그죠? 옛날엔 1인 가구가 아니라 가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구 소득 통계 때는 개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 소득이. 전체에 잡히기 때문에. 근데 1인 가구로 나오는 순간 사실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대부분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때릴 때마다 빈부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가구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 소득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조사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은 빈부격차를 정확히 하려면 개인 소득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개인 소득으로. 물론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가 벌써 가구, 가계 이게 붙었을 때 예, 빈부격차를 갖다 잡아낸다라는 거는 별로예요. 별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20% 늘어나는 동안에 가구는 더블 났거든요. 제 말씀 이해가시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85년부터 2010년까지 자, 이 기간 동안에 인구는 20%가 늘었는데 가구는 더블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연히 빈부격차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화될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한 얘기 이거거든요.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까 제가 5분이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뭐예요? 100명 중에 가난한 사람 2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 보세요. 여기 몇 프로죠? 9%죠. 1인 가구가 9%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가난한 사람 20명을 뽑았어요. 1인 가구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1인 가구가 아니었던 거죠.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가 됐습니까, 여러분? 32.7%가 됐죠. 그럼 지금 통계에서는 가난한 20% 뽑으면 대부분 다 무슨 가구가 뽑히겠어요? 1인 가구가 뽑히잖아요. 그게 통계예요. 그래서 옛날 가난한 사람들은 1인 가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1인 가구예요. 다. 거의 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졌겠어요? 당연히 더 떨어졌겠어요? 당연히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빈부격차는 심화된 자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꼭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했을 때 막 이게 막 그러지 않아요. 통계하시는 분들 되게 건전한 상식을 가지시고 되게 훌륭한 분들이고 노력 많이 하시고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건 통계계 하시는 분들이 막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야,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옛날에 가구를 계속 조사해 왔으니까 계속 가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한 번에 확 바꿀 수가 없잖아요, 통계라는 게. 근데 사회 근저에서는 이런 커다란 변화가 흐름이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반영하지? 예, 그게 좀 뒤처지고 문제가 가고 다 인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라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무슨적인 거다? 구조적인 거고, 통계조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통계조사에서 문제됐던 게 가계 동향조사라는 건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느냐면, 가계 동향조사는 빈부격차 체크하려고 만든 조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원래 소비자 물가 조사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정을 위한 가계지출 구조 파악 목적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후 조사에 포함된 소득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 분배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원래 목적은 이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가계, 가구에 모두 알 수 있더라. 소득도 파악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 빈부격차도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닌데 이걸 하다 보면 또 뭐가 됐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종합물가지수를 갖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책값, 핸드폰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예를 들면 1,000원이었고 10,000원이었고 10만 원이었어요. 핸드폰은. 그런데 우리가 물가가 제대로 오른 걸 알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거래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거래하십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거래하죠. 그래서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아이스크림이 500번 거래될 때 핸드폰은 2번 거래되는구나. 이렇게 가중치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2번 거래될 때 이게 500번 거래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게 가계 동향조사예요. 소비자들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올해 아이스크림 몇 개 사셨어요? 가계부에 적어서 제출해 주는 거예요. 가계 동향조사가 원래 뽑아요. 사람들 뽑았고 고생하시니까 상품권 5만 원 드리고 예, 가계부 작성해서 저한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계부가 작성된 걸 보고 아 올해는 아이스크림이 500번 거래될 때 핸드폰이 6번 거래됐구나. 그럼 가중치를 6대 100으로 줘야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 보았더니 작년보다 올해는 더워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소비가 늘어났네. 그럼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여줘야겠죠. 그거 하려고 만든 조사가 가계동향조사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걸 갖고 하다 보니까 얼마 버셨어요도 뭐예요? 가계부에 적어 있겠죠. 그거 갖고 뭘 때린 거예요? 빈부격차를 추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이 아닌 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자, 쫓아가 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아까 살짝 말했는데 얼마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5만 원. 옛날에도 5만 원 줬거든요. 옛날에 5만 원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가계부 어떻게 적었겠어요? 옛날 분들. 정말 열심히 적었겠죠. 5만 원이야. 돈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지금도 열심히 적으시겠구나. 근데 어디 사세요? 타워팰리스. 5만 원 받고 적으래요. 적겠어요? 그래서 원래 가계부 조사하다가 가서 면접 조사하게 된 거예요.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부자가 안 잡힌 거예요. 이 자료의 특징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빈부격차 조사할 때 이거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은 잘 조사를 깊이 하죠. 얼마 보세요? 2,500만 원.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근데 부자들 얼마 보세요? 아예 그냥 벌어요잖아요. 맞죠? 그리고 원래대로 말하겠어요? 아무래도 적게 말하겠어요, 부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조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표하는 것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빈부격차가 반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가계부 조사는 더 못 믿겠고, 그래서 면접 조사 때리다가 야 이거 그만하자, 없애버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 이유 때문에 올해까지 한 건데 앞으로 없어질 조사예요, 사실은. 그리고 원래 조사는 이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가중치 때문에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타워팰리스 가서 어떻게 면접 조사를 때립니까?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있는 분들은 표본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된 방문임을 확인받은 후 입장 가능. 안녕하세요, 설문조사원입니다. 다음에 오세요. 1302호와 약속했는데요, 안 계신데요. 아파트 건물에서 또 한 차례 필터링하고 안내 데스크와 동호수와 방문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저 옛날에 여기서 과했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주 피곤해갖고는. 막 가서 애를 갖다 한 대 더 죽어. 안 그래도 부잣집 애라 얄미워 죽겠는데 들어온 데까지 고생까지 시켜. 그래서 알아요,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과외하러 가는 애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됐느냐면, 그래서 실제로 조사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계 동향조사라는 걸 했다면,
가계 동향 조사는 왜 했다? 소비자 물가 가중치 때문에 했던 조사예요. 그거 갖고 빈부격차를 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앞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사 목적이 바뀌었죠.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 파악. 이게 진짜 조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합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 잘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조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번에 발표되었던 자, 여러분,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소득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취업 인구 감소와 제조업 부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얘기다. 소득 주도 성장이 역효과를 낳았다? 저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저것도 말도 안 되고 부자는 다 굴하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개소리다. 그래서 저거 읽고 계시면 그냥 눈만 피곤해지신 거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거 여기까지 해서 이러면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왜 구조적이다. 그죠?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이게 구조적이고 가구 수로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배제한 조사들로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하시는 분들이 바꿔 나가고 있고 그런 조사 결과가 이제 가계 동향 조사가 아니라 금융복지 조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보다 더 신뢰 있는 통계가 대한민국 통계청과 모든 통계기관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대한민국의 높은 수준을 반영해서 더 훌륭한 통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통계 종사하시는 분과 통계청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통계 믿을 만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통계 조사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기까지 최진기의 생존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핵이야弾道ミサイルの 開発我が国の主権に対する挑発日本を取り巻く安定保障環境は근데 일본은 서양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1900년대가 되면. 그럼 이때 일본이 이제 고민하는 건 뭐죠? 어떻게 서양을 뛰어넘을 것인가? 자,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일본의 정신은 무엇인가가 되죠.